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전용관 교수고요. 신촌 세브란스 암예방센터의 겸직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위한 운동의 효과, 그리고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먼저 운동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좋은지, 그리고 운동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좋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렇다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좋다는 것은 먼저 염증성 장질환 증상을 개선하는지, 과연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고 또는 관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지, 혹은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어진 여러 다른 증상들, 예를 들면 근감소를 예방한다던가 바디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던가 자아 존중감, 활력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 없이 우리가 운동하면 외모가 좋아지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고 이런 것에 좋은지, 과연 다각도적인 면에서 운동이 우리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트레스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헌들이 운동은 스트레스를 낮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쥐를 대상으로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쥐를 운동하게 했더니 운동하지 않은 쥐에 비해서 체중 감량이 적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다시피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한 후에 운동한 쥐는 설사의 빈도 역시 낮았습니다. 또한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장의 모양도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혈액에서 염증 지표를 측정해 보니 이런 염증 지표의 지표가 확실히 떨어진 것을, 혹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에는 이런 쥐를 운동시킬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억지로 자기 뛰기 싫어도 억지로 트레드밀에 올려놓고 뛰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트레드밀에서 뛰다가 멈추면 뒤로 밀려나게 되고, 그러면 뒤에는 전기 충격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가 강제로 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연구의 결과를 보시다시피 이런 아까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한 다음에 강제로 쥐를 트레드밀에서 억지로 운동을 시켰더니 체중 감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증상이 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제로 트레드밀에서 뛰게 했더니 염증 지표가 역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억지로 운동했더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염증을 안 좋게 했다. 염증을 악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억지로 달렸더니 이 장의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똑같은 연구에서 이번에는 억지로 뛰지 않고 자기가 뛰고 싶을 때 뛸 수 있게 쳇바퀴를 줬더니 자발적으로 운동한 쥐들은 체중 감소가 적었고, 그리고 염증 지표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장의 모양도 그리고 괴사도 줄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운동이 이런 염증성 장 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을 억지로 했느냐, 스트레스가 유발되어지면서 했느냐, 아니면 즐겁게 했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크게 염증성 장 질환의 원인을 한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뮨, 그래서 면역 관련, 하나는 환경 관련, 하나는 유전, genetic susceptibility, 유전 관련,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자, 그럼 이 각각의 운동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이 IBD, 이 염증성 장질환이 좋다면 이 면역 관련해서 특히 이제 염증 관련해서 우리 개선시킬 텐데 연구의 결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쥐를 운동을 시켰더니 비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인슐린 저항성과 더 나아가서 올라간 염증 지표를 개선시킨다는 그러한 연구이며 이건 제가 한 15년 전에 수행했던 연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TNF-알파라는 그런 염증 물질이 비만하면 올라갔는데 운동을 해서 체중을 감량했더니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 IKK 베타도 비만하면 올라갔는데 운동하니까 감소했고 이것이 DNA에서 이게 바인딩하는 그런 얼마나 바인딩하는지를 보면서 한 조사에 의해서도 보시면 운동하면 비만하면 올라갔는데 운동하면 개선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운동하면 운동이 직접 DNA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요새 후생 유전학이라 그래서 후생 유전학적 소인을 바꾼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6주간 열심히 운동하시게 하고 그리고 DNA에 이런 후생 유전학적 변이를 봤더니 운동하면 그럼 후생 유전학적 변인들이 염증 지표를 낮추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쪽으로 바꾸더라. 이런 연구도 결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운동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개선합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운동을 하지 않는 신체 활동량이 별로 없는 분들은 여기 왼쪽에 그림이고 신체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전자 다양성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운동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보스턴 마라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보스턴 마라톤을 뛰기 전과 뛴 후에 봤더니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 중에 바이오넬라라는 것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바이오넬라를 쥐에게 이식했더니 트레드밀에서 달리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밖에 또 뭐가 달라지나 하고 봤더니 여기 보시다시피 운동 전과 운동 후에 파이루베이트라는 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프로프리오네이트라고 이 짧은 사슬 지방산 중에 하나인 프로프리오네이트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이오넬라가 많은 균을 더 많도록 세균 배양 접시에 넣어줬더니 이 보시다시피 뷰티레이, 프로프리오네이트, 파이루베이트, 락테이트, 그리고 아세테이트 이 중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 매우 많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프리오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락테이트를 다시 이 당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우리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가설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프로프리오네이트를 우리 장에다가 이식해 줬더니 이 쥐가 훨씬 더 잘 달리더라.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이 운동 능력 역시 향상시킨다라는 것을 이 연구 결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동하면 마이크로바이옴 자체도 바뀝니다. 그래서 운동했더니 이렇게 염증 지표는 떨어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그리고 유익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우리는 쥐가 아닙니다. 사람인데 사람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특히 여기서는 비만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운동을 시켰더니 근력이 향상되어지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장내 세균총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유익균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염증을 유발하는 경로는 일부 차단시켜서 염증 지표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운동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런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1758명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후에
크론병 또는 이런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하는 확률이 얼마나 올라가나 하고 봤더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크론병 재발을 28%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재발을 22% 낮추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최근에 했던 우리 박수정 교수님하고 했던 연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체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IBD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신체 활동이 많은 환자가 삶의 질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질환의 상태가 좋은 사람이 신체 활동이 많은 건지 이걸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그룹은 운동시키고 한 그룹은 운동시키지 않는 그런 RCT 연구를 하는데 주 3회 달리기 혹은 빨리 걷기를 8주간 했더니 전반적인 삶의 질이 우리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서 개선되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모션, 감정이라든가 사회성과 관련되어진 삶의 질이 개선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아직도 사실 운동과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배변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배변 관련 문제 때문에 많이 호소하고 계신데 아직 이런 연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저희가 한 3년간 진행했던 연구 결과를 일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장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운동시키고 한 그룹은 그대로 관찰했을 때 여기 보시다시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어지고 또 염증 지표 중에 하나인 TNF-알파가 유의하게 운동한 그룹에서 우리 대장암 환자들에서 감소되어진다는 것을 이 연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대장암 환자가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개선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연구를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한 166명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배변 증상 관련 증상이 높은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울과 불안 등의 증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중에 낮에 대변을 자주 봄, 의도하지 않게 가스가 새어 나오는 적이 있음, 대변을 보는 것 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음, 변비 증세를 경험한 적이 있음, 이런 식의 배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장 환자들 10명을 좀 더 심층 면담을 해보았더니 가장 이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배변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좀 참아보려고 하면 소름이 쫙 끼치는 것처럼 못 참겠어요. 느낌이 오면 바로 배출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지. 가령 하루에 10번 이상을, 10번이 뭐야? 어떤 때는 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하루 30번씩 우리 화장실에 가시는 이런 대장암 환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배변 문제 때문에 힘든 줄 알았다면 수술을 안 받을 거다, 안 받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20명을 반은 운동을 시키고 반은 운동을 시키지 않고 과연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12주 동안 운동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이 근력이 보면 많이 상승하시고 특히 여기 2분 제자리 걷기가 한 15.6% 향상, 30초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이나 하시나 봤더니 24.1%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주목할 만한 그런 결과들은 이런 삶의 질이 개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할 기능이 개선되어지고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좋아지고 피로는 감소하고 불면증은 감소하고 또 나아가서 배변 관련 증상이 어떻게 좋아지나 봤더니 혈변 보는 횟수가 줄고 배변 횟수도 줄고 복통도 줄고 항문 주변 통증 줄고 가스참도 줄고 부글거림도 줄고 갑작스런 배변 신호도 줄고 거의 모든 배변 관련 증상들이 개선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장암과 직장암을 나눠서 보았을 때 그럴 때도 보시면 혈변, 이 결장암 환자에서 혈변, 항문 주변 통증, 변실금, 항문 주변 쓰라림이 개선되어지고 직장암 환자는 배변 횟수, 복통, 가스참, 갑작스런 배변 신호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그런 배변 관련 증상이 운동 전과 12주 동안 운동을 참여한 다음에 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들이 개선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직장암 환자 한 분을 이런 항문 내압 검사를 한번 실시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운동 전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이 복압을 증가시켜서 변을 아래로 밀어내는 힘인데, 운동 전에는 한 중간 정도 올라갔는데 12주 운동을 끝나고 났더니 차트 밖으로 나갈 정도로 복압을 키우고, 그리고 배변을 밑으로 밀어내는 힘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배변을 적절하게 잘 보려면 위에서는 힘을 주지만 항문은 열어줘야 되는데, 항문이 같이 힘을 주고 있는 것을 운동 전에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12주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항문이 자연스럽게 풀어줘서 변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이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항문이 이렇게 조이고 있어야 되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래야 실수를 안 하는데, 운동 전에는 평균 24.6이었던 게 운동 12주간 운동하고 났더니 이 참는 힘이 56.6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직접적으로 이런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배변 관련 기능이 좋아지게 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연구는 없지만, 제가 대장암 환자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이 배변 관련 증상이 개선이 되어질 수도 있구나.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면 그게 좋아질까?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도 억지로 하는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염증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보셨을 텐데, 하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 즐거운 운동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아직 운동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운동에 소질이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장암 환자, 그리고 우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우리 신촌 세브란스 암예방센터에서 우리 환자 교육대 하는 운동들을 하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8가지 기본 운동이 나와 있고, 이 운동은 자세 교정 운동, 그리고 코어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고관절 운동, 그리고 허리 운동, 무릎 운동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서 아주 안전하게 우리가 전신 자세 교정 운동일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이 되는 운동인데, 이 8가지 운동, 그리고 여기에다가 각각 이런 암과 또는 염증성 장질환들에 특화되어진 운동, 그리고 요실금, 변실금,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 추가되어지는 운동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공하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8가지 운동을 하는데 한 5분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집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인데, 혹시 집에 테라밴드라든가 뭐 폼롤러가 있다면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운동하실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원래 걷기, 자전거, 등산, 수영, 달리기 등 원래 하시던 운동들이 있다면 계속 하시면 좋은데, 그동안에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걷기 운동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걷기 운동도 그냥 터벅터벅 걷지 마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들으실 때 110 BPM이라고 저희가 만약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분당 110번 리듬을 주는 그런 이 리듬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분당 한 110보 정도, 또는 그 너무 늦다라고 생각하면 분당 120보 정도 이렇게 걸음을 성큼성큼 음악을 들으시면서 걸으면 이게 운동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걸으실 때는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8가지 운동 어디에서 찾나, 제가 찾는 곳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키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운동이 이긴다, 네, 혹은 운동이 암을 이긴다 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그림에 보이는 페이지가 뜹니다. 네, 이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6가지 운동, 그거 말고 폼롤러로 할 수 있는 운동, 또는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운동, 혹은 밖에서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운동하기 원하신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리드미컬한 댄스 운동, 또는 간단한 태보 운동들이 여기 다 소개되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이런 운동들은 매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